무죄반증 수술, 뇌고정물을 뽑는 두 번째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두 번째 수술이 불편하신 분들, 내 몸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 녹는 나사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발로병원의 김지범입니다. 저희가 이제 무죄반증 수술이라는 걸 하면 무죄반증의 수술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원리는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변형된 발가락과 발등에 있는 뼈를 잘라서 모양을 맞추고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 뼈가 붙을 때까지. 그러면 모양을 맞춘 다음에 그 뼈가 그 맞춘 모양 그대로 뼈가 붙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안쪽에 고정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줄 만한 내 고정물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의사들마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핀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런 나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철판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녹는 나사를 쓰는 경우도 있죠. 환자들마다 요거는 다릅니다. 먼저 제가 딱 말씀을 드릴 거는 뇌고정물 불편하지 않으면 안 뽑아도 돼요. 그럼 내가 불편한 게 뭐냐 이거죠. 일단은 나사 머리가 발에 있는 부위에 튀어나와 있습니다. 근데 발은 대부분 살이 적기 때문에 나사 머리가 이 정도만 튀어나와 있어도 신발이나 다른 부위에 닿아서 아플 수가 있거든요. 대여서 아픈 경우 뽑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나사가 티타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티타늄의 열 전도율하고 뼈의 열 전도율이 달라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심할 때, 더울 때나 특히 추울 때 이 나사 부위만 더 시렸거나 더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뽑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쇠가 닿으면 발진처럼 올라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이 나사 때문에 그 안쪽에 있으면 거기가 뭔지 모르게 안쪽에 간지러운 것 같고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뼈가 붙은 걸 보고 뽑습니다. 근데 이거를 뽑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이 나사를 뽑는다고 생각을 하면 얘가 뼈 안에 꽉 물려있기 때문에 이걸 돌릴 때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려면 발을 마취를 하고 저희가 잠을 재워드린 상태에서 뽑습니다. 1박 2일은 입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원하고 마취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과정을 이 녹는 나사가 없애줄 수 있습니다. 이 나사를 넣고 뼈가 붙고 6개월이 지나면 얘는 녹아 없어지니까 얘는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얼굴 부위에서는 이미 너무 많이 쓰이고 있었고 정형외과, 손과 발, 그리고 팔, 다리 분야에서 이제 쓰이기 시작한 게 이 녹는 나사, 이니언 스크류입니다. 지금 딱 보시기에도 이 철 나사랑은 다르게 완전히 색깔부터 다르잖아요. 원 재료가 당입니다. 그래서 폴리젖산, 폴리락틱 액시드라고 그래서 옥수수 같은 데서 추출된 물질을 바탕으로 해서 단단한 스크류를 만든 거예요.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몸 안에서 스스로 녹습니다. 박는 방법은 똑같아요. 요 핀을 이용을 해서 길잡이를 먼저 하고 요 나사가 요 길잡이 핀을 따라서 쭉 들어가면 됩니다. 요 녹는 나사를 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나면 녹아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녹은 다음에는 뼈가 고정이 되냐? 뼈가 붙는 거는 저희가 무죄반증 수술을 할 때 발등이나 발가락 뼈가 붙는 시간은 2개월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만 얘가 남아 있어도 고정력을 확보를 해주면 충분한 거죠. 그 뼈가 붙을 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나사가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 나사를 뽑을 필요도 없고 내 몸 안에 철이나 쇠가 있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도 없어서 이 녹는 나사에 대한 효용도가 요새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일단 녹는 나사와 쇠 나사는 보시기에 녹는 나사가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강도는 거의 비슷하고 두 개의 기능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넣는 방법도 두 가지 다 이 가이드핀을 넣고 그 가이드핀을 따라서 나사가 전진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도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 결국에는 녹고 안 녹고의 차이잖아요. 녹으면 일단은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도 훨씬 적죠. 처음에는 이 녹는 나사가 옥수수에서 추출된 폴리젖산이 아니었어요. 망간 이런 거였거든요.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 나사를 뽑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리고 환자들도 불편하니까 녹는 나사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했는데 그 재료가 지금까지는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막 가스도 생성하고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나사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저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써봐도 그런 게 없고, 그래서
녹는 나사에 대한 정형외과 의사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까지는 있었지만 그게 많이 개량된 나사가 나와서 정형외과 의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알고 지금 다시 새롭게 써가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녹는 나사가 보험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쌉니다. 저희가 근데 계산을 해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쇠 나사 대신에 이 녹는 나사대를 써서 환자분이 추가로 내는 비용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환자가 새로 1박 2일 입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계속 외래에 오면서 상처를 소독을 하고 2주 후에 내가 실밥을 뽑는 비용까지 계산을 해보면 이 녹는 나사가 사실은 환자분들한테는 이익이죠.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사실은 환자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나사를 안 뽑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불편하지 않으면 안 뽑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 녹는 나사의 단점은 뭐냐면 엑스레이 상에서 안 보여요. 근데 최소 침습 수술은 요새 밖에서 하는 걸 보면 정말로 조금만 째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나사가 들어가는 걸 보고 다 박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나사를 쓰는 순간 최소 침습 수술은 어렵고 일정 부분만 좀 열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선별적으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나사를 선택해야 되는 대상 중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시는 분은 첫 번째, 일이 너무 바빠서 내가 이거 뽑을 시간이 없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한테는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거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무죄반증의 어떤 변형의 정도와 상관없이 뽑는 거는 누구나 뽑아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사를 좀 사용을 하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최소 침습 수술을 할 수가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70대, 80대 돼서 너무 많이 변형이 있으면서 최소 침습 수술이 아예 안 되는 심한 변형이 있고, 이런 마취나 입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한 번의 마취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나사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